어떤 부분이랑 케이스 스타디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공장에서 이제 공돌이의 입장에서 어떻게 제품을 만들고 지금 병원에서 현장에서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진 발표였기 때문에 참 잘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건 일본의 시장을 잠깐 보면 뭐 이쪽에 이제 복지가 많다 뭐 그런 얘기들이었고 뭐 대개 다 알만한 얘기들이라 뭐 제가 더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환자식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분들의 생각을 보면 여기가 지금 얘기하는 EN, 엔테럴 뉴트리션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PN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요거는 에버트 거인데 이렇게 PN으로 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EN으로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이 환자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환자로 취급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근간에 깔려 있습니다. 건강하고 우리가 보름만 되면 보험 처리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웬만하면 나가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환자이기 전에 이게 먹고 즐겨야 된다는 이 퍼니에 대한 부분을 잊어버리면 회사로서 되게 지금은 영양적인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여태까지 설명해 주신 대로 로이신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프로테인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정리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이런 걸 어떻게 환자들한테 아니면 고령자들한테 어떻게 잘 먹이고 즐겁게 먹이고 실증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해줄 거냐 하는 게 일본의 시장의 내용이 돼서 일본 시장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을 잠깐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거를 보면은 이제 일본에는 저희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이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니코나 메이지나 뭐 이런 데서 하고 있고 또 제품군도 굉장히 다양한 제품군들을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대로 일본의 그 시장도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형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좀 시간이 그래서 이제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시니어가 됐던 개호직이 됐던 기본적으로 식사제한이 되는 환자나 뭐 이런 부분에서 쇼핑이나 조리가 곤란해지기 시작한 분들 우리가 이제 병원이 끝나면 이제 집으로 이제 가서 재택으로 이제 개호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사실 개호라는 말은 일본식 한자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영양 보충식이라고 보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사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 이 개호식 식사는 유동식, 그다음에 연화식, 그다음에 영양 보충식, 수분 보충식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진행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다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이런 관련 업체들하고 같이 연동해서 택배로 이렇게 잘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물성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예를 들어 또 파우치로 한다거나 그다음에 칼로리를 좀 조절을 해야 된다거나 점도를 좀 조절해야 된다거나 우리가 기도나 식도에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후두의 덮개라는 게 이제 있는데 젊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이 근육이 퇴화하기 시작하면 가끔씩 이렇게 이제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돼서 폐에 염증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점도 조절용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 대용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그런 그 개호식 시장이 이렇게 접근하기 좋은 시장에서 접근하기 이거 지금 이온몰에서 제가 그냥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고 여러 가지 선택폭이 크다 보니까 내가 사다가 이렇게 그냥 좀 끓여서 먹고 뭐 이런 부분들이어서 우리도 이런 시장으로 접근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프로테인이 높은 거 아니면 프로테인이 없는 거 등등 해서 환자들이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본인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의 그 시스템적인 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UD
이 유니버설 디자인 푸드라고 하는 부분은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거는 이제 치아의 기능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물성 조절, 이렇게 5가지 형태로 나눠가지고 쭉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의 기준 규격을 만들고 있는 회원사가 이렇게 한 13개사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제공하고 어떻게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 수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하신 중에서 맛이 없는 부분을 우리 기업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맛있게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냐. 이게 이제 저희들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영양학적으로 이렇게 레코멘드를 해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UD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병이 있느냐 없느냐 등등 해서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은 이가 좋으냐 나쁘냐를 이렇게 쭉 판단해서 한 4가지, 아까 물성 조절까지 한 5가지 정도로 yes, no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잡힌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읽을 거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식품들이 쭉 이제 좀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크리프메타라고 하는 물성에 대한 기계들을 어느 정도 딱딱한지 굵기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로 크리프메타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그런 식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자꾸 헷갈리네요. 여러 전문가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런 일본 시장에 대한 어떤 개략적인 부분을 보고 국내 시장 과연 어떤 건지 보는데, 뭐 고령화 시장이 지금 고령화가 돼가고 있다는 얘기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니어의 특성들을 좀 보면 이렇게 연간 소득은 증가하고 자립적인 소비 패턴이 늘어나고 핵과적화가 돼가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 아까 계속 보신 부분들이고,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을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환자식이라고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MDLINC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이제 그 유동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단백, 저단백,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지방을 분해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MCT를 보강한 뭐 포뮬라랄지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정식품, 대상, 풀무원, 빙그레 이런 플레이어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시장이 조금씩 크고 있는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죽제품 같은 경우가 특히 우리는 이렇게 좀 아까도 말씀 중에 나왔었는데, 기본적으로 뭐 관자식이다, 건강식이다, 영양식이다 그러면 죽 형태를 늘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임플란트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식사를 본인이 즐겁게 할 수 있고자 하고 그런 의지도 있고 그런 체력도 이제 갖춰지기 때문에 죽만 가지고는 이제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과연 이 언어를 디파인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환자들에 대한 질환식하고 개호식하고 지금 우리 집안에서 조금 케어를 해야 되는 분들하고 같이 합쳐져서 시니어 푸드라는 개념이 개호식이나 일반식 뭐 이런 것들이 쭉 돼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묶음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이게 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노베이션은 이런 데서 이루어져야 되고 기업이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니어 푸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타겟이 명확해야 된다. 즉 언어가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식인지 뭐 사코페니아처럼 단백질만 또 이렇게 강조되는 건지, 사실 뭐 여러 가지가 다 영양소는 여러 가지가 비타민, 미네랄, 물도 되게 중요하죠, 그죠? 다 중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거고 어느 분한테 어떻게 편하게 줄 거냐는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타깃이 명확해야 되겠다. 다음에 이제 그런 품목군도 좀 다양화해야 된다. 이 환자들이 이런 걸 먹고 좋아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어서, 그리고 이제 제품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기능적인 부분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치아가 나쁘다거나 연화가 곤란하다거나 영양 지식이 좀 부족하다거나 미각이 좀 둔화되어 있거나 등등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케어해줄 거냐 하는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요즘 과거 자료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동식이라고 해서 10의 음료를 만들어 봤더니 우리가 보험을 적용을 해서 보니까 환자식 같은 경우 6,370원이에요. 아마 이게 조금 오래된 자료 같아요. 조금 더 아마 식대가 올라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한 캔에 1,000원짜리를 40 해가지고 45 해가지고 영양을 전부 보충한다고 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과거에 에버트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조금 시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런 부분이 디프레스 되고 있는 것도 그 현실이고 기업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까는 이제 그 제품군들은 뭐 말씀드린 대로 중류랄지 음료, 발효류, 치즈, 분말 뭐 등등해서 온갖 제품들이 망라된 이게 어떻게 환자식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어요. 일반 식품도 마찬가지로 이 카테고리는 갑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환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환자들의 맞춤으로 편하게 얼마나 접근성을 좋게 만들어주는가 하는 게 이제 기업의 역할이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본 내용이고 죽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도 이제 이렇게 실제로 해보고 아까 그 박사님께서 정리하셨던 그런 부분에 꼭 우리가 병원하고 같이 코워킹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시장을 키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레이어들이 일본의 플레이어들이 어떤 제품들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나누어 있는지를 한번 쭉 썸머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QP 같은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로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뭐 씹을 수 있는 거, 또 잇몸으로 부술 수 있는 거, 혀로 부술 수 있는 거, 뭐 그 다음에 씹지 않아도 되는 거, 그냥 수분 보충용, 연화 보조 이런 식으로 카테고라이즈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코도도 마찬가지 똑같은 분류 체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이지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가구매가 이제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식품 회사들이 내놓으라 하는 식품 회사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고령자를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고 접근 가능한 편리한 이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말고 이건 하우스입니다. 그런데 부분에서 아까 이제 어덜트에 대한 이제 밸런스 뉴트리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최근에 이것들은 나온 것들 중에서는 이제 오늘이 고단백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고 해서 이렇게 엔조이 프로테인이랄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뭐 아연이랄지 뭐 이런 거 철 아연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보강한 것들 뭐 있고 이런 일본의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국내도 이렇게 지금 대상이 이렇게 조금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액상 정도에서는 마무리가 안 돼서 여태까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다양화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슈어나 에버트에서 내는 것들도 꽤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일반 매대에 다 살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고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을 드렸던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여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일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령화가 되고 환자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거 갖고 어떤 디파인을 하기는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이를 가지고 뭐 잠깐 진밥을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이렇게 가지만 우리는 생활습관병이 기본적으로 고령화가 되면서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하나씩 있죠. 그래서 그런 질병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병들이 있다고 했을 때는 고혈압이냐 아니면 당뇨병이냐 혈행장애냐 이런 것들로 해서 이거를 다시 이 네 가지의 카테고라이즈를 시켜서 이 부분에서 메뉴를 쭉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되면 고혈압이 있지만 잘 씹어 먹을 수 있는 분들은 5번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주기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좋은 게 이게 그래서 제가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지금 현대에는 우리가 임플란트나 이런 것도 해서 이도 상당히 치아가 좋잖아요. 치아가 좋은 사람들한테 죽만 먹으라 그러면 좀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는 좀 씹을 수 있는 것들. 그러나 엄연히 또 치과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제 끝에 있는 것들이 제 결론인데 언어에 대한 디파인도 해야 되고 고령자식에 대한 부분들 영양을 어떤 것들을 포티파이 해야 될 건지 사코페니아가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비타민 미네랄이 중요한 또 부류도 있을 뿐더러 또 수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고 노령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수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이런 부분들인데 아까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곤충을 연구하는 그런 베이스가 깔려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 중에 단백질 중에서 이제 밀크 단백질, 카세인이나 웨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소이 프로테인도 좋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거절이랄지를 중심으로 한 어떤 곤충 단백질에 대한 부분들도 동물성 단백질로 조금 더 활용되고 이런 레시피들에 충분히 활용하면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곤충은 아시다시피 키틴질이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생명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건지 아마 다당체로 그런 것들은 키토산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분해를 시키면서 상당히 좋은 연구가 되고 곤충이 앞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